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 자체가 기출문제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예전 문제가 또 출제되고 하는 문제은행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감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도 앞에 이론이 생각이 안 나면 그때그때 계속 펼쳐보시는 겁니다. 앞에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자주 눈에 익게 되고 감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로 출제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파트 1 총칙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서는 처음에 나왔던 게 보험업법의 목적 나왔었죠. 그래서 업을 경영하는 자,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그리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국민경제까지 기여함.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용어의 정의가 나왔었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해당되는 종목들 각각에 있었죠. 재산보험은 상해질병, 간병. 그리고 이제 주요한 용어가 나오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모집이란 무엇이냐?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죠.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자회사 15%,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운용에 대해서도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사실 자산 운용에 관련된 용어 정의는 문제로 출제되는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자, 일반 보험 계약자와 전문 보험 계약자, 전문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는 지식의 수준과 전문성, 자산 규모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 법인은 일반으로 보기에는 너무 전문적이야.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들은 전문성이 강하다. 그래서 전문계약자로 취급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 계약자로 전환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권 상장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그리고 기금 기술신용보금, 신용보증기금은 여기서 제외가 되죠. 괄호 안에 있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기금 관리하는 법인, 그리고 주권을 발행하는 국내 법인, 해외 증권회사 상장된 주권을 발행하는 국내 법인,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어떤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계약자가 될 수 있는 전문 보험계약자,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못하죠. 원칙이.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그리고 보험회사. 이거 외에는 체결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죠. 예외 규정. 그 예외 규정이 중요합니다. 외국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종류들이 있어요. 생명, 수출, 수입, 항공, 여행자, 선박.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비슷하죠. 수출, 수입, 항공, 여행, 선박. 그리고 이제 장기상의 재보험, 그러니까 생명상의 재보험. 나머지는 수출, 수입, 항공, 여행.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절이 돼요. 셋 이상의 보험회사한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국 보험회사하고도 계약을 해야죠. 보험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인수하는 게 아니라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인수심사를 거쳐서 인수를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셋 이상한테 거절을 됐을 때는 외국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예 취급을 안 하는 보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피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에서 보험을 체결했지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지속시키려면 그거는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현행보험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첫 번째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이 보험업법에 대한 목적이니까 크게 네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보험회사죠.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냐, 또 재무 상태가 건전하냐, 이런 거를 수시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권익보호라는 말이 들어왔으니까. 자, 두 번째가 이 권익보호에 대한 건데, 가만히 보면 회사는 상관없죠. 회사는 상관없죠. 회사는 권익을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약자가 아니에요. 나머지 계약자, 피보험자, 이해관계, 요건 맞다. 근데 이 나는 틀렸다. 보험업법은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원자력 손해배상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맞죠. 이거는 공용보험이니까 건강, 산업재해, 그리고 장기요양보상보험, 이런 공용보험에는 해당이 되지만 요거는 손해보험에 들어오죠. 원자력 손해배상보험은 손해보험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부터 경영 전망에 걸쳐 계속 감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맞죠? 우리가 이제 감독하는 방식이 뒤에 부분에 나오지만, 감독 파트에 나오지만, 우리가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그래서 이 실질적 감독주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 상품에는 보증보험 계약, 권리보험 계약, 날씨보험 계약 등이 포함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마. 예.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네, 맞죠? 지금 이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2번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외국보험회사의 정의, 외국보험회사가 메트라이프 생명이 외국에서 설립이 됐죠. 그리고 보험업을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를 하는 겁니다. 메트라이프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를 하는 거예요. 설립도 하고 영위도 합니다. 다만 이제 대한민국과 같은 국내 지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잘못됐다. 대한민국. 그리고 3번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3번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 맞죠?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돈 빌려주고 매입하고 그 밖에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 간접 거래로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거 맞죠? 신용공여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있고, 뒷부분에 이제 파트 우리가 계산 쪽에서 대주주와의 거래, 뭐 자회사와의 신용공여 거래, 뭐 이런 조건들이 나올 때 그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3번. 보험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외국보험회사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도 되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또 경영도 하고, 예, 맞네요. 요거는 맞다. 모집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사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함정이 있어요. 함정. 중개 또는 대리. 이 키워드들이 들어갔지만 이 앞부분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회사를 위하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이에요.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하지만 중개사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다. 보험설계사람은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이다. 맞죠? 설계사는 어딘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보험 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등록된 자다. 맞죠? 이거 위하여. 대리점은 위하여가 들어갑니다. 자, 4번. 보험업법 제2조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 상품에는 생명, 손해, 재산보험 상품이 있다. 맞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보험업에는 생명, 손해, 재산보험이 있다. 예. 그쵸?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3번. 보험 상품에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상품도 있다? 아니죠. 보험 상품에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계약자를 사원으로 맞습니다. 계약자하고 사원이 되는 회사, 그게 바로 상호회사죠. 그래서 요거는 3번이 잘못됐다. 5번.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동일 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동일 차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 문항상에서 일단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세모를 해 놓으셔도 됩니다. 다음.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아니죠. 15죠. 요거는 명확하게 골라낼 수 있으니까 요건 아니다.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 손해, 재산보험을 말한다. 그쵸? 요거 맞죠?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죠?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에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외에서 경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하고 마가 명확하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나하고 마가 들어간 것들을 다 골라내버리는 겁니다. 아니고 그럼 남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는 맞는 답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안에서 아까 요게 동일 차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애매하다. 맞는 것 같은데 애매하다. 이랬을 때는 명확히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하고 마는 명확하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가가 들어가야 된다. 6번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계약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전문보험계약자가 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 맞죠? 요거는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예,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전문 아니면 일반입니다. 전문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요거 아니죠. 일반 보험계약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전문에서 일반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 계약자로 보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한다. 전문보험계약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언제나 동의하여야 한다?
아니죠. 이 언제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언제나 반드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요거 잘못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은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한다. 예,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또 자본이라든지 기금의 규모가 크고 이런 대상들은 전문보험계약자가 된다. 그래서 잘못된 거 다라가 잘못됐습니다. 7번 보험업법상 자기자본의 합산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자본, 부채 이게 합쳐서 자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게 자기 자본도 있고 그리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죠. 자본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 납입자본금 맞죠? 내 돈이니까. 그리고 내 돈 또는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이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이익잉여금 맞죠? 자본잉여금도 맞고 자본 조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권도 합산이 아니라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었죠. 미상각 신계약비와 신계약비와 영업권은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다. 합산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3개다.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의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일반 계약자로 보게 된다.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그 종류들이 있었죠.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한 대상들 그래서 그거를 골라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인 예, 요거 맞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금융기관이죠. 은행권이죠. 은행. 그래서 요 특성을 보면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처럼 너무 전문성이 뛰어나 이런 기관들은 일반 보험계약자로 취급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은행이 어떻게 일반 보험계약자입니까?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너무나 투철하고 산업에 대한 자본도 너무나 큰 기관인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인은 되지만 이건 안 된다. 외국금융기관 되죠. 그리고 외국 정부는 안 되죠. 그리고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 법인 됩니다. 가나, 마사 네, 가나, 마사 1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9번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예외사항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능하죠. 그래서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었죠. 생명, 손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선박 그리고 항공, 수출,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선박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 이것도 맞아요. 우리나라에 없는데 어떻게 외국보험회사라고라도 가입을 해야죠. 맞죠?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다 맞다. 가나다라 다 맞다. 보험업법 제3조의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외국보험회사와 항공, 여행자, 선박, 장기,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아니죠.
예,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 화재보험이 아니고. 그래서 생명, 손해 이렇게 큰 굴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재보험, 재보험도 맞습니다. 외국보험회사와 생명, 수출, 수입 예, 맞는 거죠. 이게 아니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종목 예, 맞죠? 맞습니다. 요거는 장기 화재보험이 아니고 장기 상해보험으로 정정이 되면 이게 정답이죠. 예, 화재보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번 총칙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보험 이 파트 2 기출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